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 대단한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 주시고 우리 할머니가 정성껏 담그시던 그리고 우리 식탁에 단 하루도 빠진 적 없는 바로 그 음식, 김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도 익숙하고 너무도 평범해서 그 가치를 잊고 살았던 그 김치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지요? 미국의 정부가, 그 까다로운 미국 정부가 자기 나라 국민들에게 김치를 먹으라고 공식 문서에 떡하니 적어 넣었습니다. 할리우드의 대스타들이 한국에 와서 아침부터 김치 7가지를 다 먹었다며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유럽의 멋진 레스토랑에서는 김치를 넣은 요리가 가장 비싼 메뉴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김치 수출은 작년에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니의 손맛이, 우리 할머니의 정성이 어떻게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는지, 그리고 우리 옆 나라 중국이 어떻게 우리 김치를 빼앗아 가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멋지게 막아내고 있는지, 그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들으시면 들으실수록 어깨가 으쓱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우리나라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응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좋아요 한 번이, 구독 한 번이 우리나라를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어릴 적, 늦가을이 되면 동네 골목골목에서 풍기던 그 냄새. 매콤하고 알싸하고 짭조름한,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따뜻했던 그 냄새. 바로 김장 냄새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이 광에서 큰 항아리를 꺼내고 마당에 멍석을 깔고 새벽부터 배추를 절이고 무를 채 썰고 마늘을 빻고 고춧가루를 풀어 양념을 만들던 그 풍경. 일가 친척이 모두 모여 양손을 빨갛게 물들이며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던 그 정겨운 풍경.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 기억 다들 가지고 계시지요? 김치는 그렇게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닙니다. 김치는 우리 민족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김치 안에는 우리 어머니의 손길이 들어있고, 우리 할머니의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 조상님들의 기나긴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김치의 뿌리는 정말 까마득히 깊습니다. 삼국시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도 더 이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이미 채소를 소금에 절여서 오래 보관해 먹는 지혜를 알고 계셨습니다. 일본 정창원이라는 곳에 보관된 옛 문서에는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김치 비슷한 음식을 일본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떡하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년이 훨씬 넘는 오래전부터 김치는 이미 우리 민족의 음식이었고, 또 우리가 이웃 나라에 전해주던 자랑스러운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16세기, 조선시대에 이르면 김치에 젓갈을 넣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비로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빨간 김치, 매콤한 김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그릇의 김치가 만들어지기까지 무려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 조상님들이 한 세대 한 세대 지혜를 더하고 정성을 더해서 오늘날의 김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닙니다. 한식 상차림에서 다른 반찬들은 몇 첩 반상이라고 해서 숫자를 셉니다. 3첩 반상, 5첩 반상, 7첩 반상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김치는 아예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치는 반찬이 아니라 밥과 마찬가지로 한국인의 식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밥과 국과 김치, 이 셋은 우리 한국인의 영혼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우리 민족의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낸 음식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그 어렵고 서러운 시절에도 우리 어머니들은 김치를 담그셨습니다.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김치 한 보시기와 보리밥 한 그릇으로 우리는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 때 피난길에 오른 우리 어머니들이 등에는 아기를 업고 머리에는 보찜을 이고 그 와중에도 손에는 김치 항아리를 꼭 쥐고 계셨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김치는 우리 민족에게 음식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김치가 있어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 우리는 한 민족이라는 느낌, 그것이 김치였습니다. 해외에 나가신 우리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욱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그토록 가난했던 시절에 머나먼 독일로 광부와 간호사로 떠나신 우리 형님들과 누님들, 그분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족,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멀고 먼 독일 땅에서 김치 냄새 한 번 맡으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신 우리 동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치가 너무 그리워서 직접 배추를 사다가 한국에서 가져간 고춧가루로 양념을 만들어서 김치를 담그셨다고 합니다. 그분들에게 김치는 곧 고향이었고 어머니였고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김치라는 음식이 도대체 어떤 음식이기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랑해왔고 또 지금 세계가 이렇게 주목하는 것일까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치는 그냥 매운 절임 채소가 아닙니다. 김치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김치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유산균이라고 부르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산균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착한 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균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에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균이 바로 유산균인데 이 유산균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면 음식을 잘 소화시켜주고 변비를 없애주고 면역력을 길러줍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힘이죠. 그러니까 김치를 먹는다는 것은 그냥 반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좋은 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발효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에는 사우어크라우트라는 것이 있고 일본에는 나토라는 것이 있고 유럽에는 요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김치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발효 음식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김치 종류만 해도 무려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동치미, 백김치, 갓김치, 파김치, 오이김치, 부추김치, 고들빼기김치.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집안마다, 어머니마다 김치 맛이 다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김치의 위대한 점입니다. 똑같은 배추김치라도 전라도 김치와 경상도 김치, 충청도 김치 맛이 다 다르지요. 그 안에는 그 지역의 풍토와 그 집안의 내력과 그 어머니의 정성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청취자 여러분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김장 문화를 유네스코라는 세계기구에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네스코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화기구인데요. 2013년에 그곳에서 우리 김장 문화를 인류 전체가 보호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음식 자체가 아니라 김장이라는 그 행위, 그 문화, 그 정신을 세계가 인정한 것입니다. 가족이 모이고 이웃이 모여서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어 먹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한국 사람의 전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는 것을 세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이지요. 자, 이렇게 위대한 우리 김치. 그런데 이 김치가 지금 어떻게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는 잠시 후 후반부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야기, 우리 김치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손가락 한 번이 우리나라를 빛내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고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반부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26년 1월, 그러니까 바로 올해 초입니다. 미국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그러니까 그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공식 발표를 한 것입니다. 무엇을 발표했느냐? 미국 국민들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먹어야 건강한지를 알려주는 식단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 한국인들이 보고 깜짝 놀랄 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공식 문서에 미국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건강식품으로 김치가 정식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미국 정부 공식 문서에 우리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은 이번이 사상 최초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자기네 음식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에게 한국 김치를 먹으라고 공식적으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치가 장 건강에, 그러니까 우리 뱃속 건강에 가장 좋은 식품 중 하나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정부가 권하는 건강 식단을 따라 먹기 위해서 마트에 가서 김치를 사 먹을 것입니다. 김치를 모르고 살던 미국 사람 수억 명이 이제 김치를 알게 되고 김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런 자랑스러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담그시던 그 김치가, 우리 할머니가 정성껏 만드시던 그 김치가 이제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건강식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김치 수출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나라 김치가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지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세계로 수출한 김치의 양은 무려 47,100톤. 톤이라는 것은 1000kg을 말하니까 이걸 다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큰 트럭 수천 대를 가득 채우고도 남는 양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6,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40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게 모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2025년 작년에는 그 기록이 또 깨졌습니다.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단 6달 동안에만 김치 수출액이 8,317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 전체 기록을 또 갈아치울 기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김치를 사 먹는 나라가 무려 95개국이나 됩니다. 거의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김치를 사 먹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놀라운 곳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김치 양이 1년 전보다 25%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캐나다는 더 놀랍습니다. 무려 61.5%가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김치 수입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리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미국의 큰 마트에 가보면 이제 김치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서 우유와 빵을 사면서 한국 김치를 함께 사가는 풍경이 일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데에는 우리나라의 큰 식품 회사들의 노력이 정말 컸습니다. 대상이라는 회사의 종가김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종가김치는 작년에 수출액이 거의 1억 달러에 가까웠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김치 공장까지 직접 세웠고 2025년에는 폴란드라는 유럽 나라에 또 김치 공장을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회사가 외국에 가서 직접 김치를 만들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이라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비고 김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50개국이 넘는 나라에 김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풀무원이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나소야라는 김치 브랜드를 사들여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농협도 김치 수출에 열심입니다. 우리나라 큰 식품 회사들이 모두 김치를 가지고 세계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런 통계 숫자보다도 더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 유명 인사들이 우리 김치를 사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할리우드의 대스타, 청취자 여러분도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미국의 유명 여배우가 한국에 왔습니다. 영화 홍보를 위해서 서울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할리우드 대스타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로 김치 7가지를 다 먹었다고. 백김치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다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국인도 아침에 김치 7가지를 다 먹기는 쉽지 않은데 미국 할리우드 스타가 김치를 7가지나 먹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 가슴 벅찬 장면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네스 펠트로라는 또 다른 유명한 미국 여배우는 평소에도 김치를 즐겨 먹는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치가 자기 건강의 비결이라고 말이지요. 미국의 옛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도
김치를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영국에서는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 방송인이 런던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김치를 나눠주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줄을 서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우리나라 K-팝 스타들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BTS라는 세계적인 가수 그룹 아시죠? 이 친구들이 외국 방송에 나가서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을 본 전 세계 수천만 명의 팬들이 김치를 따라 먹습니다. 블랙핑크라는 여성 가수 그룹의 멤버 로제라는 친구는 2024년에 미국의 유명한 패션 잡지 보그라는 곳에 출연해서 직접 김치 볶음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상을 본 외국 사람들이 너도 나도 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요. 또 다른 멤버 리사라는 친구는 자기 생일상에 김치를 올린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을 본 동남아시아 팬들이 김치에 열광했습니다. 세계의 멋진 식당들도 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김치를 넣은 햄버거를 팔고요. 캘리포니아의 식당에서는 김치를 넣은 타코를 팝니다. 타코라는 것은 멕시코 음식인데 그 안에 우리 김치를 넣은 것입니다. 이탈리아 식당에서는 김치를 얹은 피자를 만들어 팔고 있고 프랑스의 셰프들은 자기 요리에 김치를 넣어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치가 이제 세계 모든 음식과 어울리는 만능 식재료가 된 것입니다. 세계 김치 시장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2025년 기준으로 약 42억 9천만 달러였는데 2035년이 되면 71억 3천만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거의 1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중심에 우리나라 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김치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운데 가슴 아프고 화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음식이라고 우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는 파오차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김치가 자기네 파오차이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중국 음식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입니다. 파오차이라는 것은 그냥 채소를 소금물에 절여서 발효시킨 단순한 절임 음식입니다. 우리 김치처럼 고춧가루를 넣지도 않고 마늘이나 생강을 넣지도 않고 젓갈을 넣지도 않습니다. 그냥 짠 채소 절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김치와 어떻게 같다고 우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일본의 새우시를 한국 음식이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은 황당한 일입니다. 게다가 김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은 모두 한국에서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6세기에 우리 조선시대 문헌에 김치에 젓갈을 넣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임진왜란 이후에 고추를 넣기 시작했다는 기록도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만약에 김치가 정말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면 김치가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중국에 있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중국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네 파오차이가 김치라고 무작정 우길 뿐입니다. 2021년 5월에는 중국 대사가 한국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말로 김치 종주국 논쟁에 물타기를 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수천 년 동안 같이 살아왔으니 서로 영향을 줬다.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우리 김치를 빼앗아 가려는 시도입니다.
다행히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즉각 항의했고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김치연구소라는 정부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이 연구소에서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치 속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사람 뱃속에 들어가면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바꾸어서 우리 몸에 더 잘 적응하고 더 좋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것입니다. 김치가 살아있는 고기능성 식품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김치 제조 공정에 국제 표준을 만드는 일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에서 김치를 만들든 한국이 만든 표준에 따라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아무리 우겨도 김치는 한국 표준에 따라 만들어야 하는 한국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나라는 외국 곳곳에서 김치의 날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뉴욕, 그리고 프랑스 파리 15구. 이런 외국의 도시들이 매년 11월 22일을 공식적으로 김치의 날로 정하고 그날에는 김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우리 김치를 위한 공식 기념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는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판크라는 청년 단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외국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 사이트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잘못 기재해 놓으면 우리 청년들이 즉각 항해 메일을 보내고 자료를 보내서 바로잡아 놓습니다. 이런 우리 국민의 노력 덕분에 김치는 점점 더 확실하게 한국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김치 세계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해집니다. 김치 세계화는 단순히 음식 하나가 외국에 팔리는 일이 아닙니다. 김치 세계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우리 민족의 정신이, 우리 어머니의 정성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입니다. 김치를 먹는 외국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를 알게 되고 우리 문화를 좋아하게 되고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김치 세계화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손맛이 세계에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평생을 부엌에서 묵묵히 만들어 오신 그 음식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음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일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자, 우리 자랑스러운 김치 이야기, 이제 슬슬 마무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김치. 이런 가슴 벅찬 이야기들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누었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150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살아온 우리 민족의 영혼과 같은 음식입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와 정성이 한 세대 한 세대 더해져서 오늘날의 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 때도, 가난했던 보릿고개 시절에도 김치는 우리 민족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둘째, 김치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위대한 발효 음식입니다. 김치 종류만 100가지가 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천연약입니다. 우리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세계가 인정한 자랑스러운 문화입니다. 셋째,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공식 식단 가이드라인에 김치를 건강식품으로 정식 등재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김치를 먹게 됩니다. 넷째, 우리나라 김치 수출은 매년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수출액 1억 6,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400억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김치를 사 먹는 나라가 95개국에 달하고 미국과 캐나다, 유럽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할리우드 대스타 스칼렛 요한슨, 기네스 펠트로 같은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이 김치 사랑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BTS, 블랙핑크 같은 우리 K-팝 스타들 덕분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김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의 고급 레스토랑들도 김치를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섯째, 옆 나라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파오차이에서 나온 음식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억지입니다. 김치의 역사와 발전 과정에 대한 기록은 모두 한국에 있고 파오차이와 김치는 완전히 다른 음식입니다.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억지 주장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뉴욕, 워싱턴 DC, 프랑스 파리 등 외국의 여러 도시들이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어 김치는 점점 더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곱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김치 세계화는 단순히 음식이 외국에 팔리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신과 정성이 세계에 인정받는 일입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의 손맛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손맛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들으시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온 그 김치가, 우리 어머니가 정성껏 담그시던 그 김치가 지금 이 순간 세계인의 식탁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정하고 할리우드 스타가 사랑하고 세계의 셰프들이 주목하는 우리 김치.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긍지이고 청취자 여러분의 어깨를 더 으쓱하게 만드는 자부심입니다. 오늘 밤 식탁에 오른 김치 한 보시기를 보시거든 잠시 그 김치를 가만히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 빨간 색깔 속에는 우리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있고 그 알싸한 맛 속에는 우리 할머니의 지혜가 담겨 있고 그 익어가는 향기 속에는 우리 민족의 1500년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김치를 세계가 함께 먹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랑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하는 정말 놀라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